안보 문제 잠깐 다루겠습니다. 전투기를 이번에 띄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응징이 몇 배로 했느냐. 똑같이 응징한 게 아니고 거리는 NLL 북쪽으로 똑같은 거리 NLL 남쪽으로 뭐 예를 들면 5km 갔다면 북쪽으로 5km 가서 응징을 했는데 전투기를 띄운 거는 처음입니다. 이 전투기 폭격기는 띄웠다 하면은 거기다가 만약 핵을 무장했다면 북한 초토화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전투기가 무서운 겁니다.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3배로 응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연평도 때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참이 3시간 만에 전례 없는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F-15K, KF-16, NLL 넘지 않고 미사일, 스마트 폭탄으로 정밀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군 왜 북미사일을 요격을 안 했을까요? 강릉 패트리어트 부대에서 탐지는 했지만 우리 영토 밖이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니까 어저께죠. 북한의 북방 한계선을 넘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NLL 이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아시죠? 공중에서 땅으로 그냥 미사일 발사하는 거죠. 아래로. 북한이 우리 측을 위협한 만큼 이에 비례 맞대응을 한 건데 우리 군이 NLL 북측을 넘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6.25 전쟁 후에 처음입니다. 우리 군이요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우리 공군 F-15K와 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바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다가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NLL 이남 26km 속초에서 57km 떨어진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NLL 북쪽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설명입니다. 잘했습니다. 군의 대응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지 3시간 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NLL을 넘어온 북한 미사일이 한 발이지만 우리 군이 3발을 발사한 것은 단호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군 관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향후에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더욱 실효성 있는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NLL 이남에서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NLL 북쪽으로 올라가 폭탄 투하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전략 폭격기 B-1B를 NLL 북쪽 동해 공역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완전히 그때 북한이 얼었죠.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B-1B는 2시간가량 NLL 북측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그 B-1B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무서운 거. 괌에 이번에 4대가 와 있습니다. 예. 한국까지 날아오는 거는 평양까지 날아가는 거는 2시간이 걸립니다. 한국까지는 그 얼마 안 걸리고요. 거기서 쏘아버리면 바로 초토화 됩니다. 이 미사일 이 사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결국 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 겁니다. 지근거리에서 북한에 대한武력 시위를 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과거에 날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1B가 만약에 떠서 북한 상공에서 폭탄을 투여하면 말이죠. 북한 전역이 초토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 B-1B, 미국 3대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게 괌에 넉 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응징하겠다. 절대로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영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문재인과는 180도 다르죠.
문재인은 무조건하고 침묵, 입 딱 봉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굴종이죠.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게는 절절절절절절 매는 듯한 느낌을 줄까요? 지난 5년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는 폭압정권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야당이 돼가지고 혹시나 이 세월호 제2의 세월호를 만들 수 없을까 혹시 노리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참으로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렇게 분열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주사파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념 혼란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권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586 운동권이 왜 생겨가지고 이렇게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도 미스테리합니다. 뭐 그렇게 큰 미스테리는 아니지만 말이죠. 다 알면서 미스테리라고들 다들 얘기하죠. 이번에 그러니까 연평도 때하고는 그만큼 달랐다는 것. 연평도 때하고는 2010년 연평도 때와는 달리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3배로 응징했다는 이 사실.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의 역사입니다. 지금 전환의 역사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영토, 우리 영해 단 1cm도 양보하지 못한다. 침탈하는 경우에는 응징 보복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바로 지난 5년과는 180도 다른 기조입니다. 가짜 평화쇼가 아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